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시중에 나돌고 있는 사생활 의혹을 해명한 데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본격화하는 대선 레이스 움직임을 정리 분석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네. 줄리, 네. 애명 줄리라는 게 아주 지금 화끈하게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그제 뉴스부스라는 아주 신생 인터넷 매체예요. 거기에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신에 관한 엑스파일의 의혹을 해명하고 나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선제적으로 뭐 해명을 했던데요. 그렇죠. 지금 뭐 여당에서 직접 뭐 송영길 대표까지 나와서 지금 흑색 선전하고 있잖아요. 엑스파일 뭐 자료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는 둥. 엊그저께는 왜 송영길 대표가 문자 보는 척 하면서 언론에 또 노출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거기 맞아요. 뭐 윤석열 뭐 비리 뭐 누구를 봐줬다는지 이런 거를 문자 보는 척 했지만 뒤에 카메라 기자 항상 초점 맞춰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일부러 노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6월 29일 날 정치 참여 선언을 했는데 엑스파일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니 이 기회에 뭐 그 김건희 씨, 윤석열 씨 부인이 직접 나서서 이 고리를 끊고 가겠다. 가만 놔두면은 자꾸 커지거나 아니면 기정사실화가 되니까 끊고 가겠다. 뭐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일단은 방향은 뭐 맞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오랫동안 뭐 이렇게 언론에서 직접 다루기는 그러기 때문에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만은 시중에는 하다하게 유포가 되어 왔었던 사안 아닙니까? 그걸 또 추미애 전 장관이 또 방송에서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그 줄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뭐 재산 문제 뭐 그 부인하고 공동인데 그 뇌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 부인 입장에서는 뭔가 좀 매듭을 지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건들기 시작한 거죠. 여권에서. 그리고 아마 줄리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이 줄리라는 애명이 김건희 씨가 지금 그 엑스파일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강남의 르네상스 호텔 지하에 볼케이노라는 룸살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르네상스 호텔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빌딩 짓고 있고 새로 짓고 있죠. 거기에서 줄리라는 애명으로 호스테스. 그러니까 접대원 노릇을 했다. 이게 이제 의혹의 첫 번째 아닙니까? 그 문제를 추미애 장관이 전 장관이 처음 언론에 인터뷰를 통해서 거론하고 나서 자꾸 바람 잡았죠. 바람을 잡은 거예요. 옛날에 거기 그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자꾸 문자 보는 척 하면서 그 윤석열 뭐 엑스파일 비슷한 거 흑색 선전 단 거 자꾸 보는 척 했잖아요. 아니 본회의 와서 직접 보는 척 하고 봤지 않습니까? 뒤에 카메라 있는 거 아니까 카메라 기자들 자꾸 노출시키고 계속 했는데 추미애가 뭐 자꾸 그 이번에도 엑스파일 얘기를 자꾸 하면서 저 줄리라는 얘기 나 들어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그 강민진이라고 청년정의당 대표 젊은 여성 대표가 그랬잖아요. 저것처럼 깨끗하지 못하다고 암시하는 게 여성 비하 발언이고 저렇게 지저분한 정치 추미애가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그 여권의 그 마타도 흑색 선전이 극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에 대해서는 저질 정치, 구태 정치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 물론 뭐 말 자체가 틀린 건 없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든가 뭐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겨냥하는 것은 윤석열 부인이 깨끗이 않느냐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꾸 정치인이 제대로 상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그런 거를 기자가 묻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그런 얘기 믿고 싶지도 않고 예. 그 들으면 귀 씻어버리겠다. 예.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어가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나 그거 들어봤는데 뭐 아주 지저분하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저질 정치인이죠. 예. 어쨌든 뭐 추미애도 이 줄리 역풍에 휘말려 가지고 네.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뭐 추미애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권력이 네. 개입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말하자면 마타도성으로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씨도 윤석열 전 총장의 바로 그 출마 선언하는 날 이 문제를 직접 그렇죠. 거론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흑색 선전에 한번 휘말리면은 참 빠져나기 어려웠던 전례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경원 전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뭐 아니라고 밝혀져도 그러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강남에서 1억 원짜리 피부 미용 받았다고 그때 서울시장 나왔을 때 그렇죠. 그거 하나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해명을 해도 그 믿냐고요. 그렇죠. 아무도 안 믿죠. 예를 들면 지금 재벌 총수한 사람은 탤런트 고소영하고 깊은 관계라 아들도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예. 본인은 지금도 재벌 회장은 펄쩍 뛰고 나는 그 사람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런 문제는 참 밝혀지기도 어렵고 당사자는 피해가 많이 가고 하는데 이번에 김건희 씨가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이슈 제기가 되면 그때마다 좀 해명을 해야 될지 저런 면에서 조금 더 좀 시간을 두고 좀 숙고한 다음에 대응했어야 되는데 좀 급하게 나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저는 좀 듭니다. 네, 일각에서도 좀 성급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본인이 이야기함으로써 객관화시키고 아주 공개화시켰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이제 앞으로 거론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대선 후보라든가 또 어떤 특정 정당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거시기한 문제라면 어떻게 보면 또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거기에서 무슨 불법이라든가 비리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는 자유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뭐 그 못 쓸 직업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본인이 김건희 씨가 자기가 석사학위 2개 갖고 있고 박사도 갖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일했으면 내가 그렇게 공부를 어떻게 했겠냐.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석사, 내가 박사도 한다는 게 저도 해봤지만 정말 쉽지 힘들죠. 그 교수들이 그 뭐 대충 한다고 봐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쓰고 설사 봐준다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렇죠. 강의를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뭐 레포트 내야 하고 그렇죠. 뭐 아주 엄청나게 고된 작업입니다. 거기다가 뭐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또 코바나 컨텐츠라는 전시회사를 엄청나게 키웠고 그게 뭐 아주 세계적인 미술품 전시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본인 스스로 그렇잖아요. 줄리를 할 시간이 없었다. 아니 뭐 저도 그 해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전 납득도 되고 뭐 진짜 억울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공공연하게 뭐 줄리가 아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동거한 적이 없다. 이제 동거라는 입도 자기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애매한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상식적으로 보면은 저는 뭐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의 그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현직 부장검사가 어떤 여인하고 동거를 했다는 게 그럼 가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이제 그 동거했다는 기간에 친구들하고 한 집에서 여럿이 같이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동거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뭐 김건희 씨도 얘기했지만 아주
전도 유명한 부장검사가 네. 통고를 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혹시 뭐 한두 번 만나서 무슨 사귀었다든가 그렇죠. 뭐 차 한잔 했다든가 네.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통고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됐느냐 이 그렇죠. 얘기예요. 지금 그분이 뭐 차장검사 하다가 옷 벗고 지금 변호사로 네. 하고 있어요. 뭐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보통 사람들은 네. 동거서를 이해하기는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저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더 심하죠.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일체 얘기하지 않죠. 홍준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막말인데 이재명이는 쌍욕을 한다고. 그 조선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 조천 강연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저 자기 온갖 형수한테 그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김부선 영화배우 관련된 거 뭐 조폭 관련된 것도 앞으로 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 어마어마한 거 많은데 사실 윤석열은 거기에 대하면은 뭐 부인이 뭐 어떻게 뭐 어디 술집에 근무했다 뭐 그런 거 사실도 안 해본더러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제역죄인처럼 저렇게 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내년 3월 선거잖아요. 지금부터 자꾸 이렇게 거론되는 것도 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부인 리스크랄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죠. 이미 다 여론화되고 다 알려진 내용에 경선이라든가 본선에서 자꾸 걸어놓으면은 그렇죠.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본인, 다 아는 얘기를 왜 자꾸 본인 하느냐. 입으로 뭐 맞고 나갔다는 데 의미가 있고 저는 코로나19 백신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찍부터 저 집권 여당 대표부터 나서서 자꾸 흑색선전하는데 백신 주사를 자꾸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도 백신 맞으면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윤 총장이 잘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하나 좀 우려되는 거는 새로운 사실이 자꾸 또 툭툭 나오면 사실 좀 걱정이죠. 네. 지난번 생태탕도 그랬습니다만 틀림없이 증인이라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내가 봤다. 그때 나오고 술집에서 같이 그렇죠. 일했다. 그렇죠. 이렇게 나서면 그걸 아니라고 부인할 그렇죠. 방법,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 나왔을 때 뭐 10여 년 전에 그 올 때 구두가 페라가모 구두였다는 등. 아니 증인이 뭐 너댓 명 나와서 뭐 식당 주인부터 다 나왔잖아요. 김어준이 방송에서 무슨 90분간 그렇죠. 증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또 사단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윤 총장 부인이 직접 이제 정치 무대에 어떻게 보면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좀 엮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고 그 인터뷰 한 그 매체도 그 조선일보 있다가 왜 그 이진동이라고 그 뭐 그 사람이 차린 거라고 그래요. 뭐 그러니까 좀 이런저런 일이 있어갖고 그렇죠. 조선일보에서 좀 일이 있어서 좀 나왔죠. 사퇴를 했죠. 뭐 사건이 있어가지고 퇴사를 한 사람이죠. 근데 특정 매체랑 이렇게 해서 한 게 저게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거를 볼 때는 윤 총장이 아직은 정치 초년생이랄까? 그런 벽시하고 쌀하고 있잖아요. 벽시는 정미소 가야지 쌀이 되거든요. 아직은 벽시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손보고 좀 세련되게 할 게 고칠 게 많다. 예를 들면 뭐 도리도리도 뭐 건강에는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예. 뇌졸중도 맞고 이 목 디스크도 맞고 계속 이게 하루에 200번 도리도리 하면 좋다고는 하는데 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자꾸 고개를 이렇게 내젓고 도리도리를 하니까 뭔가 산만하고 그렇죠. 좀 답답하고 좀 무게감이 떨어지고 그런 점이 있어서 본인도 SBS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30일이죠. 어제요. 나도 좀 보니까 좀 심한 것 같더라. 고치겠다. 어제는 도리도리를 고치겠다고 하면서도 도리도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오래된 습관인데 뭐 그걸 이제 정치 조년생한테 너무 뭐 비난할 건 없는데 그것도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되지 않냐. 어릴 때
깍꿍 뭐하고 도리도리 천장에 뭐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너무 많이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민희는 하루에 740번을 했다니까. 예. 최민희는 예. 도리도리 깜빡깜빡 이렇게 해가지고도 평을 했고 진해원이라고 예. 있잖아요. 예. 동부지검 예. 닭도리탕 도리도리 돼갖고 그걸 또 자기 뭐 인터넷 SNS에 올렸다고 그런 일.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좌우 도리도리 보는 게 좌측, 우측 편중되지 않고 좌우를 고루 배려하는 중도 통합형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아직 지금 이제 막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요. 방송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붙어가지고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과거 검찰총장이라든가 뭐 공직에 있을 때는 그런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대중과 소통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그럼요. 이 지금은 미디어 시대고 영상 정치 시대입니다. 그럼요. 거기서 한번 이상하게 나오면은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뭐 그 긴장감은 전 이해가 가요. 저도 뭐 방송 6년 넘어 했거든요. 지금도 카메라 보면은 겁나는데요. 그럼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카메라가 순간 말 잘못하면 이거 주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신문 기자는 신문사 내부에서 글 쓰면 편집, 교열 다 데스킹 과정을 다 거치거든요. 잘못된 거 수정 가능한데 말은 한번 쏟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윤 총장도 그런 긴장감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하나하나 이제 고쳐 나가겠죠. 그래서 윤 총장도 지금 그 김건희 씨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가적이고 악연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정대택 씨, 그렇죠. 아마 16년 동안 뭐 이렇게 소송을 걸고 11번 재판을 받고 뭐 그래가지고 깜빵이도 갔다 오고 그래갖고 아주 질긴 악연이 있는 사람인데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음해를 해왔고 그것이 특정 진영으로 넘어가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도 얘기를 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전시기획사 사건은 그렇게 털어도 지금 뭐가 나오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성윤 그 지금 서울중앙고검장도 계속 사건을 들고 있었잖아요. 종결 처리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윤 총장이 역차별 당한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대택 씨가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오면 그것이 또 일종의 과거 김대엽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과거에 97년도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그때도 병풍이 나왔었거든요. 그 이해창 그때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2002년 말에 노무현하고 이해창 붙었을 때 그때 또 병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병풍이 이해창한테는 치명적이었죠. 2002년 선거 끝나고 나서 그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는데 선거 끝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내년 3월 대선 앞두고 맞든 안 맞든 막 터뜨려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정말 그건 위험한데 그거를 좀 이성적으로 좀 대응해라. 뭐 이렇게 하기는 참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처가적 의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이해창 전 총재 한번 대선에서 그 문제가 그렇게 걸러졌는데도 다음 대선에서 다시 나오고 그걸로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지나갔다 해서 이제 끝났다.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선이라는 판에서는 별의별 수를 다 써가지고 지금 이 판을 흔들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 씨의 그런 줄리 이 사건도 그 후폭풍이 아마 내년 3월까지 계속되리라고 봐야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뭐 아주 뭐 일만 있으면 나서는 사람 아닙니까? 그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명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런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자꾸 코끼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줄리 아니야, 근데 줄리만 생각하게 되는. 그게 프레임이죠. 그게 프레임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씨가 좀 나선 걸 좀 더 생각 좀 하고 수기하고 조금 절차를 좀 밟고 내부 참모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싶었는데 조금 성급한 감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무 감각이라든가 네. 이런 쪽이 아주 높은 그런 네. 사람들이 진작 정무팀이 네. 구성이 돼야죠. 그렇죠. 공보팀은 물론이지만 네. 그 앞서서 그렇죠. 메시지팀, 정무팀이 네. 구성돼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캠프에. 네. 저도 여 자리에서 여러 차례겠지만 메시지를 어떻게 낼 건지 네. 특히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지금 해명하는 게 나을지 어느 시점에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오랜 경험과 경륜을 네.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정무기획팀이 먼저 구성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그 팀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저는 뭐 일단은 김건희 씨가 뭐 밝힌 자체는 뭐 잘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좀 이 소용돌이가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잠잠해지겠죠. 과거에 저는 제일 잘한 사람이 SK 최태원 회장 있잖아요. 예. 그 혼외자 얘기하고 그 내연의 부인을 자기가 편지를 직접 써서 그때 공개했어요. 몇 달 동안 전 신문이 와글와글 했거든요. 비난하고. 예. 근데 그 시기 끝나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됐어요. 더 이상 문제 삼지를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 오히려 본인 입지에 더 이미지가 좋아졌거든요. 그걸 인정하니까. 근데 이 부분은 김건희 씨는 부인을 해도 상대방은 계속 또 꼬투리를 잡을 거거든요. 아니, 네. 불씨를 자꾸 키울 거거든요. 최태원 회장 네. 같은 분은 상대가 뭐 다 드러난 거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할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사람은 엄청난 홍보력을 가지고 네.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과도 다 네. 사전 접촉을 해서 뭐 어느 정도 네. 그렇죠. 협의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일단하게 됐지만 그렇죠. 대선 여전한 죽고 그렇죠. 살기 싸움이야. 그렇죠. 오로나신 게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네. 쉽게 가라앉을 사안은 아니지요. 그렇죠.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증인이 또 나오겠죠. 나오죠. 네, 봤다. 뭐 네. 르네상스 근방에서 봤다. 뭐 이렇게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네. 걱정이 듭니다. 사실은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소명이 된 거 아닌가 네. 보여집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의원도 좀 너무 성급한 거 네.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오히려 김건희 씨가 그런 그 소문에 물꼬를 터져 버렸다. 입으로 육성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육성으로 했기 네, 때문에 기정사실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 그 진위 여부를 집요하게 팔고 네. 들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과는 야권에서는 대척점에 네. 있습니다만은 뭐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를 오래 하신 네, 네. 또 뭐 홍준표가 비교적 뭐 통찰력도 있고 보는 눈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은 또 많이 하고 있죠. 예. 네. 윤석열만 제치면 내가 1등이다 야권에 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계속 뭐 비난하고 있는데 김건희 인터뷰에 대해서는 좀 성급한 면이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본인은 치명적 실수를 네. 했다고 또 이렇게 네. 좀 부풀리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건 어떻게 치명적인지 뭐 오히려 도움이 될지는 시간이 좀 지나 봐야 아는데 제가 보니까 좀 성급한 면이 있는 건 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도 지난번 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네. 어떤 사실을 관계를 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마타도성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현명한 어떤 분별력이랄까 그렇죠. 네.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제일 치명적인 건 어떻게 보면 윤석열 개인 본인에 관한 거죠. 예. 부인이나 뭐 장모에 관한 거는 어떤 식으로도 국민들이 좀 이해해주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때 그랬잖아요. 그 장인 그 빨치산 활동한 거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거 하나로 다시 그거 하나로 되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정작 중요한 건 뭐 본인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예.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초점을 윤석열 본인한테 자꾸 맞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선판에서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가 네. 도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해야지. 준리 검증을 지금 하려고 그렇죠. 나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문재인이라는 사람 검증 제대로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엉터리처럼 저 청와대에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저렇게 독재로 가고 완전히 문재인이 저렇게 문제 많은지 몰랐죠. 이름에 문제가 있긴 해도 진짜 문제인지는 몰랐죠. 오히려 이런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는 또 국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대통령 물론 가족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청와대에서 인사 엉터리로 했잖아요. 네. 김기표, 뭐 반부패 비서관 투기부터 엉터리 방터리 이렇게 하는데 왜 김혜숙 인사수석은 콧방구도 안 끼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라고 봐요. 인사수석이 이게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겠죠. 예. 이거 내가 한 거야? 예. 저기 한 분이 계시잖아요, 또. 예? 어쨌든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네. 김건희 씨의 줄리 역풍이 앞으로 정치권을 계속 달굴 것 같습니다. 네.